1년에 단 한 번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마땅히 축하받는 바로 그날 생일날이다. 그런 생일날을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젊은이들이 있다. 생일은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나의 생일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 그것이 청년 사업가 동준 씨가 꿈꾸는 세상이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한 곳인 강남역. 이곳에 두 청년이 나타났다. 화장실 11번 쪽. 뭔가 스파이 느낌인데. 그저 화장실을 찾는가 싶더니 익숙한 듯 주저없이 옷을 갈아입는 두 사람. 게다가 그 옷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의상이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이 그러하듯 어느새 영웅들로 변신하고 나서는 두 사람. 그들의 낯선 모습에 이렇듯 놀라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아예 가던 길을 멈추고 신기한 듯 바라보기 일수다. 드디어 본격적인 임무 시작.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제안 역시 당황스럽다. 동료를 찾고 있어. 동료가 되어줘. 이들이 찾는 동료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몇 월생이에요? 9월요? 5월요. 바로 얼마 안 있어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여기 이 사이트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모을 거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분들을 도울 건가 정하시면은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로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생일이시라는데 오늘 생일이시라는데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매개로 소액 기부를 제안하는 것이다. 포함 환자들한테 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좋은 일 하시네. 생일을 맞은 당신이 우리처럼 소아암 환자들을 구해주는 그런 영웅이 되어달라. 그래서 내가 배트맨이고 내 친구가 슈퍼맨인데 우리의 동료가 되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엄청 바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냥 찾아가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생일 맞아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정말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 직접 나선 특별한 거리 홍보. 하지만 이런 복장으로 온종일 거리를 헤맨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노력에 비해 별 성과가 없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거 힘드네요. 이렇게 거리에 나선 것도 벌써 6개월째다. 거리 홍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 3평 남짓한 아담한 사무실에 직원이라고 해봐야 총 3명뿐.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동준 씨와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고 있는 진경 씨. 기부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다 친구인 동준 씨에게 스카우트된 준우 씨다. 사실 이것도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여기 서면은 내가 뭔가 만들어 나가볼 수 있겠다. 물론 훨씬 힘들겠지만 뭔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사는 삶의 태도 또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메인 페이지가
젊은 세대들답게 이들 사업의 중요한 무기는 인터넷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실 요 버튼을 특히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유명인들도 적극 동참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모금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또 유명인사분들 이 파급력이 또 크니까 제가 섭외를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과 저명 인사들이 이들의 취지에 공감해 기꺼이 생일모금 활동에 동참해주기도 했다. 저희가 지금 확산시키고자 하는 모금 문화가 이제 미국에는 되게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국내에도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보낸 동준 씨는 그들의 일상화된 기부와 모금 문화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한국에도 그 같은 문화를 만들고자 돌아왔다. 아,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론 배울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걸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 자신감이 끌어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안에 세상 안 바뀐다. 아, 근데 막 나는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막 끌어오르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끌어오르는데 아,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열정과 포부만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모금 문화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확실히 미국과는 달랐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통해 모금을 하고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냥 내가 소소하게 내 생일 기념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금도 하고 기부할 수 있겠다. 그러면 되게 의미 깊은 생일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5만 원? 유정 씨는 목표했던 25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유정 씨처럼 그간 생일 모금에 참여한 이들은 약 140여 명. 이들은 자신의 생일날을 맞아 선물 대신 소액 기부를 해줄 것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부탁했고, 그중엔 모금의 답례로 특별한 공약을 선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15만 원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소? 모금액 달성 시 입수를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재 동준 씨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은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소셜 펀딩, 즉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친구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기부를 한 금액이 다 공익단체에 전달이 돼서 수혜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생일 모금을 통해서 5천여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였고 슈퍼맨 배트맨 코스프레를 한 다음에요. 소셜 펀딩 업체들은 의뢰 기부자들의 모금액에서 수수료를 취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자연히 회사 사정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매출액이 얼마죠? 300만 원. 300만 원이었네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현재 홈페이지 디자인 등 외주 작업을 통해 근근히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네네. 동준 씨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나갈 작정이다. 사이트에서 기부금을 애초에 돈을 벌고자 했다면 시작도 안 했을 일이었다. 오히려 주위에서 다른 업체들처럼 수수료를 챙기라고까지 할 정도다. 만약에 단체들이 다 구축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희 마음은 진짜 그렇게 기부금해서 저희가 저희 사이트 운영료를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또 기부자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 원 내는 게
10,000원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다른 수익 모델 만들면은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겠지. 그러면 기부자들도 그 상황을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저희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늦은 밤 세상을 바꿀 3가지 아이디어 체험인데 평소 동준 씨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이 모였다. 이거 달성해야 돼. 이들은 동준 씨처럼 기업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 청년 사업가들이다. 설명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나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경영 능력도 따라줘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매 순간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회의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늦은 밤이 다 됐다. 동준 씨의 보금자리는 사무실 근처 5분 거리의 오피스텔. 와 있었네? 에어베이. 언제 왔어? 전에. 밥 먹자. 배고프다. 맛있나? 현재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준우 씨가 동준 씨의 룸메이트다. 멋있었는데? 28 총각들 둘이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니 매 끼니를 챙기는 일부터 자잘한 집안일들까지 하나같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 투성이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재미삼아 승패를 가를 정도. 그래도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게 서로에겐 미안이자 큰 힘이다. 제가 비카인드를 설립하고 나서 같이 진짜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외로웠거든요.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준우는 그때 서브원이라는 회사에 이제 한 1년 차 정도 됐을 때였고, 제가 집에 내려가서 준우랑 만나서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너처럼 이제 사람들 만나서 격이없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침 준우가 그 당시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꼬셨죠. 같이 하자고. 다음 날 아침. 준우 씨는 눈을 뜨기가 무섭게 컴퓨터 삼매경이다. 이젠 매일 습관이 되었다. 오늘은 어느 정도 했는가? 뭐 거의 뭐 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준우 씨가 기부자들의 모금 금액을 확인하는 동안 동준 씨는 다림질까지 해가며 출근 준비에 나선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다. 두 사람은 생일 모금 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을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 60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은 아동복지에서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단체다. 우리를 대신해서 젊은 분들이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동준 씨가 먼저 이곳을 찾아와 기부 협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생일 모금과 기업 후원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성과물들이 이곳의 입양 대상 아기들에게 전달되었다. 네. 저희가 사회사업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아주 생각지도 않은 저희 빅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로서 이런 반성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빅하는 이런 모금 사업이 크게 발전이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금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생일 기부자들의 이름으로 전달된 모금액과 모 분유업체에서 후원받은 분유들은 이곳의 아기들에게 쓰여지고 있다. 한 입만 딱 먹자. 이 아기들은 현재 국내외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기들을 만나며 두 사람은 이 사업을 시작한 첫 마음을 되새기곤 한다. 그리고 주말. 지방이 고향인 동준 씨와 준우 씨가 모처럼 짬을 내 부모님께 다녀오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고향은 삼천포. 모처럼 고향집과 부모님께 가는 길이니 설렐 만도 한데 동준 씨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준우를 이제 처음에 합류하자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 부모님한테 사실 비밀로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그런 신뢰도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친구를 이제 끌어간다. 그걸 알면은 부모님이 진짜 절대 반대할 걸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고 대신 이제 준우 부모님은 이제 준우가 설득을 하고 저도 이제 준우 어머님을 한번 뵙고 또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보여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의만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 진짜 너무 하고 싶다. 그런 것만으로 이제 일단 준우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주셨고 이름 적혀있어. 아직은 불확실한 자신의 꿈과 미래를 믿어준 친구 준우 씨와 준우 씨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동준 씨는 늘 각오를 다지게 된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당당히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들은 역시나 동준 씨 자신의 부모님들이다. 매번 동준 씨는 물론 준우 씨조차도 친아들처럼 반겨주는 살가운 분들이다. 그래서 더 고맙고 죄송스럽다. 이해해서 네. 모처럼 아들이 온다고 온갖 귀한 것들은 다 내놓았다. 배를 먹은 적. 근데 서울에서 이거 먹을 일이 없잖아. 아유 그래 많이 먹어라. 집에 맛이 어때? 맛있어요. 배트맨 옷도 있고 입는 순간부터 땀 안 나셨나? 그럼 걔 슈퍼맨이고 배트맨이 그 아이스 조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뭐 저는 슈퍼맨인데 일단 가면을 써가지고 얼굴 쪽에 땀 나중에 다 끝나고 옷 벗으면은 다 젖었어요. 다. 한 1, 2kg씩 빠졌어요. 그럼 바로 보충을 하기 때문에.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들 걱정에 끊임없이 먹을 걸 내오는 어머니다. 제가 봐도 기업 초기가 진짜 위험한 그런 건 것 같거든요. 사업이 그렇게 아빠가 30년은 아빠도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는데 너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믿어달라는 말밖엔 도리가 없다. 아들이 뭐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벤처 기업을 한다면 뭐 상상을 안 해봤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고 제가 처음 클 때부터서 어떤 뭐 사업 쪽에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튀니까 정말 엄마 아빠 입장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지. 미국에서 공부까지 시킨 아들이 대학도 마치기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언론에 동준 씨의 사업이 알려지게 되면서 동준 씨의 부모님도 믿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인터넷에는 여러 차례 막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부모님들이 맨날 보는 신문에 그 좀 큰 비중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뭔가 삽질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니까 부모님께서도 얘네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구나, 그냥 뭐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지금은 이제 좀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쓰는 다른 벤처기업에 준우 씨가 출동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된 춤을 연습하기 위해서다. 하나, 둘, 셋, 넷, 차! 차! 다 같이 원, 빠빠빠. 한다고 해보지만 동작이 영 어설프다. 대체 무슨 일일까? 생일 모금을 제안한 보리 씨가 목표 달성 시 공약으로 춤을 선보이기로 한 것인데 애초 금액의 6배가 넘는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소아암 환화를 위해 모금에 동참해준 기부자들은 무려 58명의 회사 동료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준우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생일 모금을 해주신 30몇 살의 이보리 씨께서 공약을 이제 이행을 하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친한 동기들의 준우 씨까지 온몸을 불사르며 나섰다. 공약을 행하는 이도 보는 이도 모두가 즐거운 자리다. 이 같은 생일 공약은 또 다른 소통과 나눔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 처음 공약을 이행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뭐 저희 지인도 아니고 저희가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희 사이트를 알고 들어오셔가지고는 모금 목표가 성공을 하면은 시청 앞에서 프리허그를 하신다고 한 30대 중반? 후반? 돼 보이시는 남자분께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셨어요. 시청에서. 사실 안 하셔도 저희가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를 하시고 되게 예쁘게 또 꾸며주셔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뭐 공약 인증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리신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약간 벅찼어요. 첫 번째로 제가 진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게 모금 대중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모금이라는 게 국내는 아예 없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부랑 모금이 무슨 차이인지도 아직 모르시는데 모금이라는 컨셉을 한국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대중화되는 거를 보고 싶은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모금 대중화를 하고 싶었던 게 제 첫 번째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기부를 좀 더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부가 딱히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별다른 그런 큰 노력, 시간 안 들이고도 삶의 일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부를 일상화하는 그 목표랑 세 번째 목표가 이제 투명화. 그래서 그러니까 기부금이 정말 투명하게 어디에 쓰였다라는 거를 그것까지 이제 요 세 가지 목표를 제가 비카인드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맞이하는 생일이 선물이 되고 희망이 되는 순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동준 씨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